네, 박준영 기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2025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의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뷰티풀 숲 팀의 가지도 않을 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치열한 티켓 경쟁 뒤에 숨은 안표 시장의 구조를 국내 최대 티켓 거래 플랫폼인 티켓베이의 약 17만 건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소연 발표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SBS 데이터 사이언스 저널리즘 아카데미에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산출물을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심층적이고 완성도 있는 보도를 하신 기자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서 저희의 보도물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을 돌파한 시대입니다. 야구장의 열기만큼 뜨거운 것은 이제 티켓을 갖기 위한 경쟁이라고도 합니다. 야구장에 자리는 참 많은데 정작 내 자리는 늘 없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때는 당일 현장 예매를 통해서도 야구표를 구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취소표 대기 시스템까지 도입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티켓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누군가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서 되팔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표상입니다. 가지도 않을 표를 사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저희 뷰티풀숲 팀은 온라인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페이의 안표를 추적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안표란 공식적인 판매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판 입장권을 뜻합니다. 사실 안표 거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프로야구 티켓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표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안표상들은 매크로 등을 활용해서 인기 연기를 대량으로 선점한 후 여러 플랫폼에서 표를 비싸게 되팔고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 중에서도 저희는 티켓베이에 올라온 매물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표성입니다. 202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안표 신고 게시판에 티켓베이의 안표가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을 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플랫폼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티켓베이는 중간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표 가격 형성 양상을 가장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했습니다. 판매자가 설정한 가격이 곧 실제로 팔리길 원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안표상의 가격 책정 기준과 프리미엄 수준을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판단해서 티켓베이의 매물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했던 바는 다음 4가지와 같습니다. 저희는 티켓베이 홈페이지에 API를 요청해서 티켓 매물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곳에서 상품 번호, 판매자 아이디, 판매가, 원가 등의 정보를 수집을 했고 KBO 정규, 포스트, 콘서트 세 분야의 안표를 수집했고 수집 기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매일 크롤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수량은 총 합쳐서 23만 행 정도의 데이터 파일을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초반에 좀 데이터 코드가 정제되기 전에는 저희가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긁어서 수집하는 방식으로 API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판매자 사이트를 긁는 방식으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가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매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 인사이트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아카데미 과정에서는 정규 시즌 3연전 20개, 총 60일치의 경기를 기반으로 구단별 안표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번 어워드 출품을 위해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이라 예상되는 포스트 시즌까지 범위를 확장해 최종 보도물을 완성했습니다. 한 달간 티켓베이에 등록된 정규 시즌 티켓은 경기당 2,234건 정도였고 원가보다 평균 2배가량 비싸게 판매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전체 경기의 매물을 합산해보면 평균 매물 건수는 36,455건으로 정규 시즌보다 16배 많았고 평균 재판매 가격도 정규 시즌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을 야구의 열기가 안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물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3연전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3연전의 경우 매물이 6,121건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했고 같은 구장과 같은 팀의 포스트 시즌 경기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정규 시즌은 사실 월요일 빼고 매일매일 진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도 3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넘어갔을 때 같은 구장 그리고 같은 구단끼리 경기를 했는데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지요. 티켓 리셀 가격이 원가 대비 540%, 즉 5배 이상으로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야 그린 지정석이나 내야 블루석, 네이비석, 레드석처럼 일반 관중들이 일명 가성비석으로 좀 접근성이 다른 좌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고 경기를 관람하기 편한 좌석들에서 굉장히 프리미엄 비율이 치솟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역들이 20만 원대의 리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20만 원이 넘어가면 원래 프리미엄 좌석이 1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편하게 가던 좌석이 2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석보다 더 비싸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 관람의 문턱이 이 안표 때문에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가져온 예시들은 저희가 만든 인터랙티브 사이트에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휠체어석마저 안표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기간 동안 등록된 휠체어석 재판매 티켓은 총 27건이었고 원가보다 2배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석은 장애인 관객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휠체어석이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며 이 좌석이 꼭 필요한 관중들은 경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조차 잃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표가 단순한 가격 문제뿐만이 아니라 접근권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매물 데이터를 살펴보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럼 이 안표를 누가 팔았을까를 파고들어 봤는데요. 티켓베이에서 수집한 판매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규 시즌 판매자들부터 추적했습니다. 정규 시즌 판매자 중 가장 높은 판매 수익을 낸 사람과 가장 많은 판매 수량을 등록한 사람 탑5를 뽑아봤는데 3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 안표 시장의 매물이랑 운영되는 구조를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대 5,084만 원의 수익을 올리거나 혼자서 457개의 매물을 올린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정규 시즌 판매 수익 수량 탑5에 포함된 BC와 CC의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티켓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매물의 상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정규 시즌에서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모티콘, 문장, 게시 형식이 그대로 포함된 매물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BC의 경우 와일드카드부터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포스트 시즌 전 경기에 걸쳐 182장의 안표를 등록했습니다. 추정 거래 금액은 7,167만 원입니다.
또 CC의 경우에는 야구 티켓 외에도 아이돌 콘서트 티켓도 거래하며 추가로 408만 7천 원의 수익을 올렸음을 확인했습니다. 유사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판매자 B씨와 C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1인당 1,000만 원 이상의 티켓을 등록한 판매자 10명의 게시 내역을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러 경기를 대상으로 대량의 티켓을 유통하고 있었고 그중 가장 많은 티켓을 올린 D씨는 총 280장, 추정 거래 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매물의 세부 정보나 중복 게시물뿐만 아니라 티켓이 등록된 시점에서도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2차전 공식 예매가 시작된 오후 3시 이후 1시간 동안 등록된 재판매 티켓을 이렇게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1시간 만에 1,000개가 넘는 매물이 올라왔는데요. 앞서 2억 원 상당의 티켓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 D씨의 경우 이 1시간 동안에만 14개의 티켓을 올렸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경우 한 사람당 예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4개까지인데 말이죠. 예매 직후 즉시 판매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해당 티켓들의 구매 목적은 관람이 아닌 영리 목적의 선점으로 해석됩니다. 업로드 시점을 좀 더 면밀히 들여봤을 때 10월 9일 오후 8시 42분부터 42분 45초부터 44분 5초 사이 약 80초 동안 특이한 패턴이 나타난 것도 발견했습니다. 취재진 5명이 직접 티켓베이에 매물을 올려봤을 때 40초에 한 건 정도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D씨는 80초 동안 7개의 매물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암표상, 자반에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먼저 암표의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은 암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암표의 범위와 부정거래 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현행 법률 어디에도 암표를 정확히 정의한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과 공연법을 가져와 봤는데 두 법률 모두 암표 거래의 일부 행위만을 규제할 뿐 직접적으로 암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암표상을 찾아서 매크로 사용 사실을 적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매크로 사용을 적발하는 매크로를 적발하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책으로 정부에서 암표 신고 센터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많은 암표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5.4%에 그칩니다. 이렇게 암표 문제가 점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암표가 왜 문제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홍주 교수님께서는 암표 확산은 소비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암표 거래가 확산되면 티켓이 열성적인 팬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을 가진 중간 상황에게 돌아가게 되고 규칙을 지킨 소비자가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의 전반 신뢰가 약화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문화에 대한 접근권이 저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 접근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분배 절차 정보의 세축을 바로 세우는 제도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암표 시장의 문제 때문에 저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한 기사 작성을 실시를 하였는데 지금 발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매로의 전환이랑 매크로 프로그램의 등장, 점점 정교해지는 안표상의 수법으로 제도와 플랫폼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경험으로 구매하는 당연한 일을 소비자들은 어렵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표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다면 피해를 줄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으로 이런 보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티켓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소비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보도가 조금의 힘이라도 보탰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뜻깊은 강연과 수상작에 대해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후 오후 5시부터 제8회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5시에 뵙겠습니다.